여러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아 카니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은 아빠차라고 불리는데요,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미니밴이기 때문입니다. 카니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중요도도 높아졌는데, 근데 이 카니발의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캠핑 유행을 좀 타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인기가 크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산차 톱3에 들 만큼 인기가 폭발적이었던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택시 개념이지만 카니발을 이용했던 타다 서비스, 거기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타던 사람만 타던 국산 미니밴이 운송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보고 편하다, 좋다, 나만의 독립 시트를 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카니발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98년에 나왔던 카니발 1세대 모델은 저물어 가던 기아를 살릴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2005년에 11인승 모델이 추가되면서 내놓은 2세대 모델도 상품성이나 성능에 문제가 좀 있어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신차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니발은 4세대 모델입니다. 3세대 때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받아서 디자인 기조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4세대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를 이루면서 전면부, 후면부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스타맵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소렌토에도 들어가는 라이트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헤드라이트도 지금 사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로형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도 소렌토랑 거의 비슷한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그릴 부분이 조금 넓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차체가 앞면에서 볼 때는 좀 더 넓은 존재감이 있게끔 보입니다. 측면은 크게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휠 디자인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픽셀을 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죠. 후면부는 약간 볼륨감이 살아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리어 램프도 위쪽으로 올라온 게 큰 장점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볼륨감이 살아있는 것, 사람으로 치자면 약간 엉덩이가 빵빵해가지고 좀 더 섹시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볼륨감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게 이쪽 위에 있는 벨트 라인인 것 같습니다. 램프가 이렇게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카니발 디자인을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 4세대 변경됐을 때 3세대 모델이 더 디자인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이루면서 복잡했던 라인들이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공간은 기능적인 면, 그리고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미니밴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면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와이드 스크린, 이게 커브드로 바뀌었습니다. 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그래픽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요, 시인성이 좀 더 나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기능적인 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기 좋아졌다, 그런 느낌이고요. 대신 밑에 이제 컨트롤 파넬이 디지털 화면으로 편리하게 쓰기 좋게, 또 보기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물리적 버튼이 필요했던 부분을 디지털화 시켜서 보여주는 좀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내부 구성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전 패드가 오른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2개, 다이얼식 기어 시프트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까지 이쪽에 있습니다. 보통 스티어링 휠 열선은 여기 버튼을 두기 마련인데 익숙해지면 그건 크게 상관없고요. 주차 버튼이라든지 카메라 버튼, 이런 게 다 이쪽에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게 지문 센서가 있습니다. 자, 2열에 앉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열이 캡틴 시트입니다. 독립 시트죠.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이고 7인승 SUV에도 물론 있지만 미니밴에서 느끼는 이 독립 시트는 SUV 7인승 모델에서 느끼는 시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편안하고 공간감이 조금 다르죠. 아무튼 미니밴 쪽에 독립 시트가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2열도 꽤나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열선 통풍 시트까지 2열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포트도 앞좌석 등받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되는 콘솔 박스도 있고요. 컵홀더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네요. 적재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열에 앉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열이 그렇게 안락한 공간은 아닙니다. 3열에도 독립 시트를 갖다 놨어요. 독립 시트를 가져다 놓으면서 공간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긴 합니다. 옆에 공간이 남으니까 넉넉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발 공간이 발을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크게 넉넉하진 않아요. 대신 리클라이닝이 돼요. 3열 시트인데도 리클라이닝이 충분히 뒤로 많이 젖혀지니까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송풍구가 천장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USB 잭 하나 있고 3열 쿼터 글라스까지 선블라인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에 앉았을 때 뒤쪽으로 시트를 당기게 되면 적재 공간이 조금 작아지긴 하는데 짐 공간을 많이 활용하겠다면 3열 시트를 폴딩해서 앞쪽으로 바짝 당겨서 쓰면은 적재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시승에 나섰습니다. 잠깐 느낀 거지만 이전 모델에 비해서 주행 감각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도 않았고요. 시승차는 3.5 가솔린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이 294마력, 최대 토크가 36.2kgm를 발휘합니다. 가속감이 이전 가솔린 모델을 제대로 못 느껴봐서 비교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가속이 답답하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니밴에서 이 정도 가속력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크감도 괜찮고요. 핸들링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핸들링이 안정적이긴 합니다. 고속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되게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미니밴 치고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큰 덩치에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타입의 차종들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SUV랑 소렌토랑 비교를 해봐도 무게감이 좀 느껴지고 이제 쏠리는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SUV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은 아닌데 가솔린 엔진 소리가 밟으면은 많이 올라올 때가 있네요.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이라는 게 많은 차를 타다 보면은 객관적인 비교가 사실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승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직전에 탔던 차가 조금씩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미니밴을 최근에 좀 많이 탔거든요. 토요타 시에나, 알파드, 혼다의 오디세이까지 다 타봤는데 승차감에서는 아무래도 오디세이가 좀 괜찮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성, 내부 공간의 실용성에서도 오디세이가 괜찮은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승차감만 얘기를 하자면은 출렁이는 느낌? 하체의 단단함의 정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승차감에서 대시보드가 얼마만큼 올라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차를 타면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가 꽤 낮은 편이거든요.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에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지금 카니발이 되게 대시보드가 낮게 있는 편입니다. 전방 시야는 확실하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인성이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리어뷰 미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룸미러가 새로 적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실내 공간에 얼마나 정숙하냐인데요. MBH라고 하는데 떨림이라든지 소음이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소리나 떨림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디젤이랑 비교하기는 또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히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랑은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정숙성이 좀 유지된다는 면에서 이점이 있는 거죠. 대신 연비나 그런 부분은 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요. 유지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전석에서 주행 느낌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느껴봤는데요. 이 차는 특징이 패밀리카다 보니까 뒷좌석 승차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열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이 어떨지 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 정숙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기도 했고 풍절음이 앞쪽에서 조금 들리는 것 같긴 한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정숙성은 괜찮은데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 뭐 이런 거는 다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뒷좌석 공조기 조절이 센터 쪽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측 상단에 있거든요. B필러 상단 쪽에 있는데 여기 앉아서 저거를 조절하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조절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왼쪽에 앉은 사람은 조절하기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에 먼저 앉으면 되니까 하면은 크게 상관없지만 탑승하는 쪽이 오른쪽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가운데 있었으면은 어쨌든 탑승자가 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턴을 하고 있는데 쏠림이 크지는 않아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기는 하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차는 2열 시트도 독립 시트에 암레스트가 둘 다 있거든요. 양쪽 다 있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빠차라고 했는데 아빠들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죠. 운전석보다는 뒷좌석에 애들을 태우고 다닐 때 어떻게 태워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SUV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카시트를 채울 때 허리를 숙여서 실른다, 그게 세단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니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애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면은 뒷좌석에서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칭얼대면서 언제 도착하냐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뒷좌석 애들이 멀미를 안 하려면은 공간이 넓은 게 좋으냐, 승차감이 푹신푹신한 게 좋으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카니발의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혼다 오디세이나 토요타 시에나 그리고 토요타 알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파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고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6,030만 원이거든요. 이게 아직 세대 변경이 안 된 모델이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카니발이 디젤 모델, 가솔린 모델에 풀옵션 정도 넣었다 그러면 4,500에서 5,000만 원 가까이 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혼다 오디세이랑은 한 500만 원 차이, 시에나와는 1,200~1,300에서 1,500만 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가격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도 고민이 되는 선택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풀 더 까보면은 카니발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더라도 시에나는 2.5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연비는 뛰어나지만 배기량 차이로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수입차라 보험료도 높은 데다가 유지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좀 커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니발 말고는 대안이 없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혼다 오디세이는 일단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고요.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또 떨어지죠. 지금까지 기아 카니발을 타봤습니다. 아빠차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게 또 차다 보니까 한번 선택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수입 미니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실용성에 맞춰서 가성비를 좀 따지고 사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카니발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이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좋아요? 여기가 네,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가 자동차 업계인들이 꽤 많이 옵니다.